무라. 네, 우리 물린이들 반갑습니다. 벌써 몇 번째죠? 세 번째 시간 영상이죠. 잘 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지금 요걸 찍고 있는데 아직 물리 수업이 없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오늘 오후부터 물리 수업이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환경 수업은 오전에 들었는데 보니까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출석 체크만 하고 튀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물리는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가서 이공계열은 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마 빠른 반이 수요일, 그쵸? 제일 빠른 반이 수요일일 거고 늦게 보는 반은 금요일 날 볼 텐데 아침에 쌤이 출근을 딱 했는데 이제 보건 선생님께 메시지가 아침 일찍 온 거예요. 여러분도 월요일 날 다 알림이랑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근데 이거 녹음 제대로 되고 있겠죠? 맨날 걱정돼. 아니 이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갤럭시 업데이트를 하더니 이게 좀 그래서 선생님이 갤럭시 쓰는 사람들 참고하세요. 막 찾아봤는데 옛날에 이 갤럭시 업데이트 하기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게 핸드폰에 충전 단자 USB-C 타입 마이크를 사서 쓰고 있는 거거든. 내 돈 내가 산 거예요. 소리 잘 들리게 하려고 학교에서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샀어요. 쌤은 1학기 때 막 찍다가 막 그랬잖아. 처음에 막 소리 울려요. 막 여러분 물린이들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하다가 처음에 사면 들어있는 핸즈프리로 막 찍다가 너무 이게 선도 짧고 성능이 안 좋아서 쌤이 마이크 사서 찍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기능이 있어서 잘 안 되더만. 선생님이 왜 도대체 소리 녹음이 4번이나 안 됐는가. 쌤 환경 수업 때 엄청 빡쳤었잖아. 그래가지고 진도 천천히 나가도 돼. 어차피 딴소리 막 겁내 하다가 나가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거야. 선생님 그래도 최신폰이다? 최신폰 아니다. 이제 다음 거 나왔어. 노트 10인데 노트 10? S10부터 생긴 기능인가?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줌을 쫙 하잖아요. 만약에 줌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 이렇게 찍는 대상, 피사체가 감지가 되면 그 피사체에 맞게 마이크도 같이 줌인해서 녹음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몰랐는데 이 갤럭시 노트 10 안에 마이크가 3개가 들어있대. 그래서 3개가 잡을 수 있는 영역이 다르대요. 가까운 데 소리를 잘 잡는 거, 중간, 멀리 이런 마이크가 있어서 피사체가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있는 걸 소리를 녹음하는 마이크가 활성화되고 이런 기능이 있대요. 근데 그게 쌤이 찾아보니까 후면 카메라로 찍을 때만 그 기능이 활성화됐었는데 저거 같아. 그래서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USB 마이크를 연결하잖아? 그럼 이게 소리를 USB 마이크로 따와야 되잖아요. 원래 이걸 꽂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앞에 이렇게 찍는 선생님이 움직이면은 이 카메라가 선생님을 감지해서 그쪽 카메라가 그쪽에 적합한 마이크로 전환시키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이 단자에 뭐가 꽂혔으니까 그 마이크로 전환을 하되 거기서 들어오는 소리를 녹음을 안 하는 거지. 이 마이크가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그죠, 버그. 얘는 화면에 따라 마이크를 같이 줌인, 줌아웃 하는 기능 때문에 그쪽 마이크를 켜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USB 마이크가 우선이기 때문에 꽂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활성화시킨 마이크 신호를 받으려고 그러고 실제 소리는 유선으로 따와야 되는데 유선은 잠겨 있고 이런 버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쌤이 생각해보니까 그건 것 같아. 갑자기 선생님 1학기 때 찍을 때는 잘 됐거든요. 끽해야 쌤이 이렇게 선을 중간에 건드리고 그래서 이게 안 됐던 거였지 이렇게 4번 연속으로 안 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가까이서 연습할 땐 됐다가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쌤이 생각했지. 나의 또 뛰어난 추리력으로 혹시 얼마 전에 삼성 UI라고 그러죠. 이 시스템 운영 체제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후면 카메라에만 지원하던 기능이 전면 카메라도 지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쌤이 그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자동 줌인 줌아웃 기능을 껐어. 아예 껐어. 그러니까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겠지. 지금 그래서 그 후로 연속 3번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할 겁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끝났네요. 시작했네요. 자, 수업을 해봅시다. 5분이나 지났어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이번 단원이 간섭과 회절이에요. 교과서 142쪽.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그 간섭, 우리 물리 1에서 배웠던 간섭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선생님 뭐 헬기 탔을 때 막 헬기 조용해지는 그런 소리 하고 뭐 노이즈 캔슬링 소리도 하고 그런 거 기억나죠? 그 간섭. 오늘 배울 내용은 빛의 간섭이에요. 물리 1에서는 뭐냐? 그 소리하고 수면파, 물결파의 간섭에 대해서 배웠는데 원리는 똑같은데 빛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고 다음에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싫어하는 수식으로 표현해보는. 수식은 그냥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지필고사가 있다면 막 수식을 공부해야겠지만 우리 학교에 물리2로 수능 보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식은 그냥 듣고 그냥 사실 시험 끝나면 너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그냥 들을 때 저런 식이구나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그쪽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근데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일반 물리학을 다 배우거든요. 그거 할 때 다시 원민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온다 그랬지.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수식 자체는 어차피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때 들었던 내용이구나. 이 정도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물리2 온라인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이 대학 가서 나 들었었는데 그럼 이게 들었잖아? 한번 들었던 거 하면 알 수 없는 그 자신감이 나만 그러나? 샘솟지 않아요? 이게 처음 접할 때 두려움과 맞아 나 이거 들었는데 할 때랑 이게 좀 틀려. 접근할 때 마음가짐이. 그리고 쌤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간섭이 뭐였죠? 간섭은 파동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입자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뭐라고? 그렇지. 파동만이 가지는 성질이야. 서로 다른 파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문 용어로 합시다. 물리원에서 배웠으니까. 파동이 만났을 때 뭐 우리가 지금은 2개의 파동만 다루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막 여러 개의 파동도 다룰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2개만 해봅시다. 2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이 파동의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더 깊이 내려가거나, 그치? 그런 걸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했고, 2 파동이 만나는데 하나는 올라가는 순간이고 하나는 내려가는 순간이야. 이렇게 만나면 얘는 내려가면 요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얘는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만나면 요 지점은 지난번에 말했죠? 위에 파동 날 끌어올리고 밑에 파동 날 끌어내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그치? 효과가 사라지는 이런 거를 상쇄간섭이라고 했죠. 물리1에서 배웠던 겁니다. 같은 위상으로 만났을 때는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반대 위상으로 만났을 때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더라. 그치?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면 소리가 작아지고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소리가 커지고, 그치? 물결파 같은 경우는 보강간섭이나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밑에는 그 물이 볼록하면 볼록 렌즈, 쑥 들어가면은 오목 렌즈 이런 역할을 해서 밑에가 어둡거나 밝은 그런 무늬들이 생겼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빛을 가지고 할 거야. 왜 빛 얘기가 지금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물결파나 소리를 가지고 2개의 다 그런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고 물결파가 막 이렇게 물결파 밑에 그림자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걸 보면서 파동에서 간섭이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빛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빛도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면 빛이 뭐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렇지. 파동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옛날부터 미스테리야.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이냐? 만져지지도 않고 빛을 받으면 따뜻한데 아프지는 않고 입자 같지는 않고 도대체 빛은 뭐냐? 이 빛이 파동이다라는 걸 밝혀주는 게 이 간섭 실험이었던 거죠. 이거를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아주 옛날 사람이야. 이름이 젊어.
스펠링도 YOUNG다? 영?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로 치면 너의 이름은 젊음이다. 이 젊음 딱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토마스 젊음 딱 이렇게 한 거야. 토마스 영, YOUNG.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빛이 이제 슬릿이라는 걸 만드는데, 슬릿. 작은 무늬에 우리가 간섭을 하려면 두 개의 파동이 필요하잖아.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서 빛을 쏠 건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옆에서 그리자면 우리 저기 있죠. 현미경 할 때 현미경으로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 표본 만들 때 그거 뭐 만든다고 그러죠? 슬라이드. 있잖아. 세포 이렇게 해서 뭐 탁 올려서 탁 덮어갖고 만드는 그거 뭐라 그러지? 그 표본을? 그 표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아는 사람 댓글 좀 달아주세요. 피읍이 들어가는데? 그거 뭔지 알죠? 이거 프레파라트 만들 때 그 밑에 까는 거 슬라이드 글라스, 그쵸? 위에 커버 글라스 기억나요? 그치? 자, 슬라이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정면에서 봅시다. 슬라이드 글라스가 이렇게 투명한 유리죠? 여기를 까맣게 코팅을 한 거지. 까맣게 뭐 이렇게 아마 그때는 그을렸을 거야, 불에. 쌤 생각에 끓음을 이렇게 쫙 하면 여기가 까맣게 코팅이 되죠. 까맣게. 다 칠해야 돼? 까맣게. 까만색이에요. 까맣다고 생각해. 자, 까맣게 여기 까만 거에 이제 빛을 쏘면은 까만색이니까 빛이 뒤에 통과 안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자, 이게 그 투명한, 약간 투명하다고 합시다. 슬라이드 글라스를 시커멓게 이렇게 코팅을 딱 한 거야. 코팅 시커멓게. 시커먼 거 뭐 없나? 시커멓게. 시커먼. 그렇지, 내 가방. 자, 시커멓게 이렇게 코팅을 딱 한 거야. 시커멓게 딱 코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빛을 쏘면 빛을 레이저 빡 쏘면은 빛이 팍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 까만색으로 막혔으니까 여기다가 면도칼 두 개를 가지고 면도날 두 개를 딱 겹친 다음에 싹 그은 거야. 싹 아주 가늘게 싹. 왜냐면 빛의 입장에서는 이 빛이 이렇게 얇아도 자 이렇게 그으면 여기다가 스크래치가 이 스크래치 쫙 이런 것처럼 스크래치가 이렇게 샥 생기는 거죠. 확대해 보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지. 나머지 다 까만 거야. 까만 거.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해되지? 나만 이해되는 거 아니지? 자, 좀 잘 칠해야 되는데 막 까만데 여기만 면도 칼로 두 개를 샥 그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빛을 딱 비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몰라도 되는데 뭐 앞에다가 단일 슬릿을 이렇게 하나짜리 구멍을 하나 더 놨어. 왜냐하면 그 하나로 통과하는 빛이 같은 위상을 가지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같은 위상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그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지금은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레이저는 원래 단일한 위상의 빛만 나오거든. 같은 파장과 같은 그것만 가진 빛만 나오기 때문에 해도 동일한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나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같은 빛인데 그냥 일반 후레쉬로 비치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다가 슬릿 하나를 딱 놓고 여기서 빛을 쏘면 이제 같이 시작한 빛이라서 같은 위상을 가진 빛이 출발합니다. 어쨌건 자, 영이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옆에서 봅시다. 옆에서. 자, 영이 실험을 했어. 자, 요렇게 있던 슬릿을 선생님이 여기 스크래치 두 개 있었지? 얘를 요렇게 놔볼게요. 여기 있던 애를 요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확대하면 요렇게 여기다가 빛을 쏜 거죠. 빛을 쏜 거야. 이 틈이 어때?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빛을 비추면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스크린을 하나 놔둔 겁니다. 네, 스크린까지 여기 이렇게 쭉 그어서 요 거리를 우리 책에서 뭐라고 놨지? 알파벳으로 L이라고 합시다. L이라는 떨어진 곳에 스크린을 놓고 여기에 슬릿을 놨어요. 그러면
요 틈으로 나간 빛이 어떻게 돼? 요로 빛이 딱 통하면 이 빛이 여기서부터 다시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그치? 우리가 틈으로, 방문 틈으로 이렇게 방문 싹 닫아도, 너네 그거 있잖아. 밤에 몰컴 막 방문 닫고 몰컴 해도 거실에서 깜깜할 때 보면 방문으로 빛이 확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틈이 있으면 여기 중심으로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막 퍼질 거야,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알죠? 이런 나온 빛도 사방으로 퍼지겠죠. 그치? 이해되지?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물리원에서는 여기에 스피커 하나, 스피커 2개 놓고 실험을 했었지? 자, 물리원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때랑 내용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자, 볼까? 자, 요 스크린의 중심까지는 이 빛이 이제 빛이 파동이잖아요. 파동이면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겠죠? 자,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건데, 조금 삐뚤어졌다. 마음이 삐뚤어서 그래요. 자, 여기 있는 빛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됐냐? 얘는 아래에서 위로 가려는 순간이네요. 그치? 자, 근데 여기 중심점에 있다면 요 1번 구멍으로 통과한 빛과 2번 구멍으로 통과한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리가 어떨까? 같지? 그렇지, 같아요, 같아. 그치? 여기가 정중앙이니까 여기서 온 빛이나 여기서 온 빛이나 똑같이 가야 되죠? 그치? 얘도 그럼 몇 번 진동하면서 갈까?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진동했으니까 얘도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가는데 얘도 어때? 얘도 위로 가려는 상황에서 여기 도착하지. 그치? 그러면 요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 상세 간섭이 일어나? 카메라 왜 이렇게 가깝냐?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빛이 보강되면 자, 그럼 요 점에서는 얘도 이만큼 올라가려고 그러고 얘도 이만큼 올라가니까 여기 빛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밝을까 어두울까? 밝지. 밝아요. 자, 요 지점은 파란색으로 쓸까? 빨간색으로 쓸게. 자, 필요한 말만 씁시다. 요 지점은, 가운데 지점은 밝아요. Why? 보강 간섭이 일어났으니까.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요쯤을 한번 볼까? 요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여기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빨간 거 지울게요, 이제. 자, 지울게. 자, 이거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자, 싹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이번에는 요점으로 갈 겁니다. 요점으로 갈 거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 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요 각도를 우리가,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 책에 X라고 했죠?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여기 각도가 세타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또 골치 아파지는군요. 그냥 식 아니어도 돼. 그냥 이해만 해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빛은, 요 빛은 이렇게 가겠네. 여기서 쭉 여기까지 가려면 잘 읽어야 돼. 오, 거의 잘 갔어. 자, 이렇게 갔겠죠? 자, 여기 있는 빛은 이렇게 간 거야. 자,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더 먼 길을 가야 돼요? 2번. 불공평해. 아까 가운데는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거리를 가서 도착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요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 지점에서는 1번보다 2번이 좀 더 가야 되지. 그치? 얼마만큼 더 갔나 자, 이 차이가 이런 경우 아까 얘가 대충 자, 얘도 4번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까? 자, 그럼 얘는 여기서 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짠! 해서 얘가 올라가려는 위상을 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런데 얘는 얘보다 좀 더 길잖아. 긴데 얼마만큼 길었냐? 이게 요 지점이 반파장만큼 길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자, 반파장 대충.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는데 길이 좀 더 멀어서 얘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내려갈래? 내려가려는 위상을 가지잖아. 그쵸?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짧은 거리로 간 애랑 긴 거리로 간 애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그 거리차, 우리 물리원에서 배웠어요. 이걸 뭐라 부르죠? 경로차라 부르죠. 경로차. 자, 경로차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진동했고 밑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 4.5, 4. 그치. 반파장. 파장이 람다였죠?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지점에서의 경로차가. 그랬더니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반파장만큼 차이가 났더니 요 파동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요 파동은 내려가려는 춤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매질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중간에 따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두워집니다. 빛의 그 밝기가 서로 상쇄돼. 그래서 여기서는 어두움, um이겠죠. 어둡다, 밝음, 어두움. 그렇지? Why? 무슨 간섭이 일어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간섭과 회절이 다 합쳐서 적당하게 하고 있구나. 3시간 정도 나갈 거니까. 이게 선생님이 지금 찍는 게 이게 몇 분까지 찍어야 되냐면 앞으로 벌써 22분 지났잖아. 18분 안에 끝낼 거야. 왜냐면 좀 있으면은 수능 방송 점검 한다고 특기 평가 또 나올 거야. 빠라밤빰빰. 노래 뭐지? 하여튼 다 수험생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막 시끄럽기 때문에 그 전에 찍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야. 그치? 우리가 이거는 물리 1에서 배웠던 거예요. 경로차가 즉 두 개의 파동이 여기에 도착할 때 1번 파동이 온 길의 길이와 2번 파동이 온 길의 길이가 자 기억을 더듬어보면 같거나 근데 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가볼까?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4번 진동하고 밑에는 5번 딱 진동했다고 해봐. 자 얘는 머릿속으로 해봅시다. 4번 만에 1번, 2번, 3번, 4번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딱 됐고 여기서 온 애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만났어. 어찌됐건 이게 딱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그치? 그럼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얘는 5번, 얘는 4번. 즉 정수, 반파장의 짝수배. 짝수배면은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짝수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0도 짝수지. 0도 짝수. 0은 수학적으로 0인가? 하여튼 0, 2, 4, 6, 8 짝수. 자, 반파장의 0배. 여기지. 경로차가 없는 거야. 여기서 온 길이나 여기서 온 길이가 같아. 그때 무슨 간섭이야? 보강 간섭이지. 자, 아까 요 지점. 얘는 4번 흔들리고 얘는 4번 반 흔들렸지. 0.5. 즉 반파장만큼. 0.5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자,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자, 여기서 홀수배니까 반파장. 딱 2분의 1 파장만큼 차이 났어. 그럼 무슨 간섭이 돼? 상쇄.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 아까 말했듯이 얘는 4번, 얘는 5번. 이번에는 얘의 2배. 반파장의 짝수배니까 0 다음에 2잖아. 2 하면 즉 파장 람다만큼 파장만큼 차이 나면 즉 한 파장. 얘는 4번, 얘는 5번. 한 파장만큼 차이 나면 또 보강 간섭이죠. 또 가다 보면 이번에는 경로 차이가 얘는 예를 들어서 4번,
밑에는 5.5번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또. 그치? 뭐 사실은 얘가 4.5, 6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차이가 반파장에 1.5니까 0.5의 3배잖아. 그치? 여기서 0.5의 1배, 0.5의 2배니까 보강. 0.5의 3배면 또 무슨 간섭이야? 상세 간섭이지. 그러면 물리 원에서 이런 거 했죠. 소리로 할 때 스피커를 틀어놓고 여기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반복된다 그랬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빛은 근데 어떻게 돼?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게 반복되는 거야. 빛을 싹 쐈더니 그림자, 이 빛이 스크린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생기는 거지. 무슨 현상 때문에? 간섭 때문에. 그러면 빛은 뭐라는 증거가 된 거야? 파동이라는 증거가 된 거죠. 이 0이.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옛날에 자, 빨간 빛과 파란 빛 중에 누가 파장이 길어? 기억나요? 물리원에서도 배웠어. 빨간 빛이 파장이 길지. 파장이 짧은 애와 파장이 긴 애. 누가 더 세? 파장이 긴 빨간색. 파란색. 쇼쇼쇼쇼쇼. 방사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지. 기억나요? 색깔마다 빛의 파장이 달라. 파장이 다른 건 우리가 눈으로 색깔이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런데 이 파장의 길이가 나노미터야, 나노미터. 엄청 짧아. 이 빛이 한 번 움직이는데 간 이 거리가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 그 토마스 형이 몇 년도 사람이냐면 어디 있어? 책이 어디 있나? 여기 있다. 1700년대 사람이요. 1700년대 이 빛의 파장이 얼마인지 잴 수 있을까? 못 재요. 근데 이 파장을 이 실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거기서 이 식이 대단한 거야. 자, 볼까? 자,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이제 물리2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선생님 다시 보기 좋게 지울게요, 한번. 자, 여기가 밝고 파란 데가 어두웠어요. 자, 그러면 쌤이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어두운 데까지 갔을 때, 자, 갔을 때, 요 빛은 이렇게 갈 거고, 이 빛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위의 빛과 아래 빛이 얼마만큼 길이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탁 수직으로 끊어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해되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등변 삼각형. 자, 이 빛도 이만큼 가고 이 빛도 이만큼 가. 그러면은 1번 빛과 2번 빛이 여기 도착하는 동안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 이 2번 빛은 얼마만큼을 더 간 거야? 요만큼을 더 간 거죠. 오케이? 그치? 그치?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봐봐.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고 그럼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세타가 되지. 자, 자, 머릿속으로 해봐. 여기가 세타고 90도면 여기가 180도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세타,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는 세타가 되죠. 그치? 그러면 자, 요 삼각형 요거를 여기를 거의 수직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 그 말이 돼요? 여기가 수직인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 심하게 그리면 지금 이건데 이게 수직인데 뭐야? 여기가 어떻게 수직이에요? 이게 왜 수직이라고 가정할 수 있냐면 자, 아까 이 슬릿을 어떻게 그렸었는지 기억나요? 까만색 글라스에 면도날 2개 겹쳐서 싹 그었어. 굉장히 좁아. 이 간격 우리 책에 D라고 했죠. D. 이 슬릿의 간격 D는 굉장히 좁고 거기서 스크린까지 뭐 예를 들어 1m만 띄워놨다고 해도 이 L은 D에 비해서 엄청나게 멀죠. 이게 마치 이런 상황이야. 우리가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은 어떻다고 가정하죠? 평행하다고 가정해요. 왜? 너무 머니까. 너무 머니까 여기가 지구고 여기 화면 나오나? 여기가 태양이면 반대로 그렸어야 되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원래는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멀다면 지구에 오는 빛은 그냥 평행하다고 보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 간격에 비해서 이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빛이 선생님이 과장해서 그리면 이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지만 사실은 이 빛이 다 평행하다고 가정할 수 있지. 평행광선이야. 이 각도가 이 틈이 사실은 이렇게 좁아. 여기서 여기까지 간 이 두 빛이 그냥 같은 빛이라고 볼 수 있죠. 빛의 입장에서는 그게 차이가 있지만 사실 이 두 빛은 그냥 평행하게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수직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자, 요 길이는 요 삼각형을 확대해 그려볼게. 여기 세타, 요 길이가 슬릿의 간격 d.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돼요? d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그치? d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경로차가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 슬릿의 간격이 d라고 하면 이 경로차는 d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슬릿의 간격은 굉장히 좁고 슬릿에서 스크린 간격은 이 간격에 비하면 굉장히 멀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그림을 선생님이 확대해서 그리면 슬릿을 작고 이 스크린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 세타는 클까 작을까? 굉장히 작겠죠. 여기서부터 사실 멀리 그리면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세타가 거의 0도에 가까워요. 빛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세타의 각도가 0일 때, 이거는 물리원에서도 이렇게 물리에서 앞으로 자주 쓴다는 선생님이 썼던 근사법이야. 거기서 이거 뭐 할 때 나왔었냐면 우리 스넬 법칙 할 때 선생님이 했었나?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내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삼각형에서 이게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고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세타가 굉장히 작아서 0도가 된다면 빗변이나 밑변이나 길이가 어때? 같지. 그치? 그러니까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같아져. 맞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근사법입니다. 물리뿐만 아니라 뭐 작은 세상으로 가서 세타가 작아지면 다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같다라고 수학적으로 놓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d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바뀌죠. 그치? 근데 요 그림에서 이게 세타였죠.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지. 탄젠트 세타가 뭐를 의미해? 밑변분의 높이니까 뭐를 의미하냐? L분의 X를 의미하는 거지. L분의 X. 자, 그럼 이게 D 곱하기 L분의 X가 돼. 우와! 됐다 중요. 뭐야? 이중 슬릿에서 경로 차이가 어떻게 식이 표현되냐? 이 D 슬릿의 간격 곱하기 L분의 X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파장의 짝수. 자, 짝수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짝수라는 말은 우리가 2m. 그럼 홀수는 2m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짝수라는 건 0배, 2배, 4배. 자, 여기서 단 m은 얼마부터? 0, 2, 4, 6 쭉쭉쭉. 0, 1, 2, 3, 4. 1, 2, 3, 4. 무슨 말이냐? 0 넣으면은 2 곱하기 0은 0. 1 넣으면은 2 곱하기 1은 2. 그러니까 계속 짝수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짝수를 수학적으로 2m. m이 0, 1, 2, 3, 4. 여기도 홀수는 m에다가 똑같이 0, 1, 2, 3, 4를 넣으면은 이 값은 항상 홀수가 나와. 0 넣으면 얼마 나와? 1. 1 넣으면은 3. 2 넣으면은 5. 그러니까 1, 3, 5, 7, 9 홀수가 나오지. 그리고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중 슬릿의 식이 나옵니다. 이중 슬릿의 식. 몇 분이야? 설명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게 영상이 여러분이 들어와서 뭐 출석 체크 설문지하고
거기 있는 간단한 문제 풀고 이런 시간을 10분 정도 예비로 빼면 선생님이 40분, 사실은 그래서 찍는 게 아니고 핸드폰이 40분 찍으면 영상이 잠깐 끊겨.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40분 안에 설명을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 슬릿의 실험. 여러분 교과서에 143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중 슬릿에서 어떤 식이 등장하냐. 경로차가 D 곱하기 L분의 X. D가 뭐예요? 슬릿의 간격. L이 뭐예요?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 X가 뭐예요? 여기서 가운데서부터 요 벗어난 거리. 그치? 그 경로, 요 점에서의 상세가 이러느냐, 보강이 이러느냐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D 놓고 이걸 넣어서 계산한 값이 반파장의 짝수배면 무슨 간섭이야? 보강 간섭이고, 반파장의 홀수배면 무슨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더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좀 그 뒤까지 하고 싶은데 4분 남았네. 4분 남았는데 정리합시다 그냥. 자, 선생님 144쪽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일단 요 시까지 하는 걸로. 자, 오늘 뭐를 했냐면, 자, 간섭과 해주 중에 지금 간섭을 하는데 빛의 간섭을 하기 위해서 0은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 이 좁은 틈 사이로 빛을 통과시켜서 이 스크린에 나오는 빛의 밝고 어두운 변화를 본 거지. 그래서 스크린을 댔더니 가운데는 밝어. 그 다음 어두워. 밝어. 어두워. 그걸 보면서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마치 스피커 두 개를 틀었을 때 소리가 크고 작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즉 상쇄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럼 빛은 뭐다? 파동이다 라는 걸 알아냈고, 얘를 그럼 정확히 수학적으로 요 간격이 슬릿 간격이 D고 스크린까지 거리가 L일 때 요 밝고 어두운 곳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으면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냐. 경로차는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가정하면 요만큼이 더 날아간 거리고, 그 거리는 아까처럼 기하적으로 막 따져봤더니 D 곱하기 L분의 X. 왜냐하면 D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같고 탄젠트 세타는 여기가 세타니까 스크린까지 거리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 짝수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2m이라고 표현하고, 짝수배가 되면은 걔는 보강간섭이 되고, 얘가 홀수를 일반화시키면 2m 플러스 1이 되면은 상쇄간섭이 되더라 라는 식을 나온 거지. 그래서 뭐를 하느냐, 나중에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할 얘기는 그거예요. 이 처음 어두워지는 데는 상쇄간섭이 처음 일어나는 곳은 m이 얼마 들어갔을 때야? 0. m이 0 넣으면 이게 가운데 지점이야.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처음 반파장 차이 나니까 처음 어두워지는 지점이지. 이 처음 어두워지는 점까지의 거리를 재고 슬릿의 간격을 재고 얘를 재면 뭐를 할 수 있냐? 빛의 파장을 할 수 있냐? 빛의 파장. 이게 대단한 거지. 자, 다음 시간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찬히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돌려보는 착한 물림도 있으려나? 하면서 0의 이중 슬릿 실험,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그 빛의 파장을 계산해낼 수 있었던 그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파장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금 말했던 거 식으로 한 번 더 해보고, 다음에 회절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린이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소리 녹음됐기를. 자, 수고했어요. 끝날 때는 물 봐.